안녕하세요. 오행운 사주명리입니다. 기토일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토일간 분들은 안정을 꽤나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삶의 방식을 선호하죠. 그런데 작년은 좀 다사다난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재와 편간의 조합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평소 나의 성향대로 현실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커다란 꿈에 부풀어서 내 힘을 소모하는 흐름인데다가 다 이루어진 것 같다가도 엎어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더 힘드셨을 겁니다. 기토일간 분들 23년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잘 지나오셨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기토일간의 안정을 추구하는 원래의 성향대로 다시 돌아와서 현실적인 감각도 돌아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나를 운용하는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24년에는 작년에 그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생긴 배짱과 강단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격동기가 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여러분들도 기운이 좀 솟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토일간 분들이 24년에는 어디에 좀 집중해서 보내면 좋을지 좀 더 세세하게 볼게요. 올해의 기토일간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운에서 들어온 간목이 기토일간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목이 기토일간과 합을 하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간목은 십신으로 정관이거든요. 정관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직이나 회사나 단체와 같이 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주로 벌어집니다. 간목 정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토일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수동적인 변화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내가 영리하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정관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수밖에 없는 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은 조직, 단체, 기관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 나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해라는 점, 이 점을 이용해 보는 거죠. 따라서 올해는 취업, 이직, 합격, 입학 또는 승진에서 매우 유리한 해로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정관은 단골 고객을 뜻하기도 해서 단골 고객을 만들기에 좋은 해가 되겠네요. 천간에 뜬 간목 정관은 기토일간의 행복 기준을 안정감이라는 것에 맞춰줍니다. 정관의 안정감은 규칙대로, 매뉴얼대로, 계획대로 일이 빈틈없이 착착 흘러가는 잘 짜여진 행정가 같은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예쁘게 가진 분들에게는 국가 조직기관, 행정기관, 공무원, 강사가 아닌 공교육의 선생님처럼 뭔가 짜여진 틀 안에서 바르고 올곧고 정자세의 느낌의 직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직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재미는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기토일간의 원래 성향이 뭐죠? 안정감과 효율 추구잖아요. 이게 또 정관의 안정감이랑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의 해에 기토일간이 타겟을 뭐로 하면 좋냐면요. 현실적이면서 효율성을 따지고 작더라도 확실한 성취를 손에 쥐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올해의 운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나를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이 정관의 기회를 잡기에 좋습니다. 봄날의 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토일간을 물상으로 보면 잘 가꿔지고 정돈된 밭으로도 보거든요. 문전옵답이라고도 하죠. 24년은 봄의 절정의 시기이고요. 기토일간에게 올해는 봄날의 밭이 되는 거죠. 봄날의 밭은 막 쉴 새 없이 일궈지고 이것저것 심어지고 아주 바쁜 시기잖아요. 조금은 업무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바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를 위해서 좋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속 활동을 한다면 승진을 노려볼 수도 있고 투잡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것을 시도해 보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찝쩍대라
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토일간 특유의 그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살려서 나의 밭에 고추도 심어보고 옥수수도 심고 토마토도 심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메인 작물을 무엇으로 정해서 키워나갈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죠. 안정된 터전을 만나기 위해서 바쁘고 생동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올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는 정관의 기회를 잡아야 되고 바쁘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막연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올해 간목 정관을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 정관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정관의 흐름 안에 내가 놓이게 됩니다. 이 말은 법, 규칙, 규범이나 조직의 룰들을 잘 따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딱히 따를 만한 조직의 룰이 없다면 내가 만든 루틴, 하루의 패턴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의 강제성 안에 나를 두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관은 개인이 아닌 사회라는 커다란 규모의 힘이고 시기 어린아이의 힘이 아닌 성숙한 어른의 힘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운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게 되면 올해 들어온 운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고 그러면 좀 불리해지겠죠. 정관을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손쉽게 해결하는 편법을 가장 먼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주에 금기운이 많다면 24년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토일간에게 금기운은 정관을 공격하는 에너지, 즉 식상이기 때문이에요. 식상은 나를 표현하고 시키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힘이라는 거죠. 완전 정관과는 반대가 되는 힘이잖아요. 정관은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조절시키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식상과 관성은 극의 관계가 되는 거죠. 식상의 힘이 강할수록 정관이 시키는 것, 정관이 따르라 하는 것을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식상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원치 않는 틀에 가두어 무언가를 자꾸 시킨다고 느껴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관운이 주는 안정감보다는 답답함이 먼저 올라올 수 있겠죠. 이때는 정관이 하는 말, 또 정관이 시키는 것을 다 들어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금오행의 식상답게 정곡을 냅다 쿡 찌르기보다는 정관과 조율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올해의 정관은 가능한 기토일간에게 호의적일 테니까요. 이 간목은 같이 온 진토보다 기토일간을 더 좋아해요. 생명력이 가득한 진토가 있는데도 기토일간과 합을 하려고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진토 겁재는 나의 경쟁자를 뜻합니다. 근데 정관이 내 경쟁자보다 나를 더 좋아해서 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정관 밑에 겁재가 온 것은 결국 내가 경쟁에서 최종 선택을 받아서 최후의 1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안정을 쟁취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은 분야나 다른 이들이 모두 탐을 내는 자리에 도전을 해봐도 승산이 있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두려워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